오늘 1차 은행권 경영 영업 관행 제도 개선 TF 회의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민간 전문가들 함께 개최될 것을 봤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같은 주제로 미리 준비해서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었고, 지금 막 발표된 관련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보니까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고 일부 비슷한 방향의 대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있어서 일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대목도 있고, 동시에 불명료하거나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원래 제가 생각하고 준비했던 내용을 조금 더 차별성을 분명하게 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이 유의미하겠다 싶어서 그대로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은 이제 18년 만에 국회에 돌아와서 2년간 보건복지위원장을 하고 여전히 지금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습니다만은 처음 초재선을 할 때가 96년도, 2000년도였고 IMF 시절이었는데, 그때 당시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치를 시작할 때는 경제부터 공부하는 게 좋다고 해서 재경위하고 정무위를 쭉 6년을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IMF, 우리가 국민의정부 탄생 직후에 97년도에 IMF 비대위를 만들 때 당시 비대위원장을 처음에 했던 김용환 전 재무부 장관, 처음에 간사를 했다가 금융위원장까지 하셨던 이현재 위원장과 함께 처음으로 IMF 비대위를 구성하는 작업을 제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에 제가 IMF 비대위원회 대변인을 하기도 해서 그때 그런 경험이 조금 참고가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준비했던 내용을 말씀드리고, 지금 보도자료와 내용은 아마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께 될 겁니다. 읽으면서 일부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입장에서 이자장사 돈장치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을 요구합니다. 금융권의 이자장사 돈장치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높습니다. 대통령과 금융위원장의 관련 강경한 발언이 계속 있었고, 그에 따라서 오늘 1차 은행권 경영 영업 관행 제도 개선 TF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주관으로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을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금융권의 이자장사 돈장치에 대한 대통령과 금융위원장의 문제의식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그간 정유사의 고수익에 대한 횡재세 또는 어떤 수익의 공정한 분배에 대한 국회에서의 논의를 비판해 온 점과 비교하면 모순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그 논리의 일관성을 주의해서 앞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좋지만 그 과정에서 혹 시대에 맞지 않는 신관치 금융적 발언과 방법은 다시 나타나면 안 되겠다,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금융권의 역대급 실적은 고금리 상황 등에 기인한 실질적으로는 무위험 수익이 본질입니다. 따라서 그 수익은 과도한 배당이나 성과급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과 나누는 것이 본질적으로 맞습니다. 외환위기 당시에도 금융기관에 168조의 공적 자금을 투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 자체가 그런 공적 영역이 본질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경하게 정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꼼꼼한 정책이 더 절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방향에 대해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스크 관리, 첫째는 가상금리 산정체계, 두 번째로는 사회공헌의 문제, 세 번째로는 이 보수체계 전면 개편의 문제인데, 오늘 보니까 금융위원회 정부 측에서는 세 번째 지적 보수체계에 대해서는 저와 생각이 거의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리스크 관리 비용을 개선해서 가산금리 산정 체계를 혁신해야 합니다. 가산금리가 현재 이 금리와 관련한 민생 어려움의 주범입니다. 가산금리는 실제로는 은행권의 마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보다 가산금리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 때문에 가계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은행연합회가 가산금리 산정 개선안을 마련했는데요. 실제 시장의 평가는 생색내기에 불과했다 하는 것이 냉정한 평가입니다. 원래부터 대출자에게 부당하게 부과되던 법적 비용 항목을 일부 제한하는 방식에 그쳤기 때문에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는 실효성이 대단히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산금리 산정 때에 적용되는 리스크 관리 비용 산정 방안을 대폭 개선해야 됩니다. 현재 은행은 연체율이나 부도율이 높아지는 것을 해칭하기 위해서 신용 등급이나 소득이 낮은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오히려 더 높은 가산금리를 부과하고 있는 이 역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쪽에 오히려 가산금리를 높게 부과하고 있는데, 사회적 비용의 증가분을 취약계층이 더 많이 부담하는 지금의 비대칭적 구조를 해소하지 않으면 민생 어려움의 해결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이 가산금리 개선 지침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이러한 지침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시, 감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가산금리 개선 지침을 공개하라라는 일부의 지적과 논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우선 그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우선 금융당국이 가산금리 개선 지침에 대해서 훨씬 이렇게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단 현재의 비공개 상태에서라도 선제적으로 잘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 사회공헌의 문제입니다. 오늘 TF 회의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공헌 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실적 공시 등 다양한 방안도 고민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정부에서 밝혔는데 조금 문제의식이 좀 더 깊어져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준비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확대 등으로 지속적인 사회공헌을 담보해야 합니다. 은행권이 지난주에 3년간 10조 이상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사실상 국민 기만이다 하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10조 원 중에서 은행의 실제 출연 재원은 7,800억 수준, 나머지는 다 보증 재원의 최대 15배에 달하는 이른바 보증 배수 효과로 채워져 있는 겁니다. 은행계 상장사 8곳의 작년 이자 이익은 56.1조 원, 그리고 이들의 사회공헌은 단기 순이익 대비 평균 5, 6%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말뿐인 사회공헌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진정한 사회공헌이 이루어져야 국민과 은행이 윈윈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현재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 금융권은, 모든 금융권은 5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일정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손을 봐야 됩니다. 이 출연이 더 크게, 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꿔야 합니다. 출연금을 2배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또 가계대출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현재처럼 한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출연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고, 이와 관련한 개정안들이 일부 국회에 지금 제출되어 있는 것들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그 관련 상임위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정부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저도 당에 이 부분을 적극 추진할 것을 요청하고 필요하다면 저도 관련한 더 보완된 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돈이 취약계층의 금융지원에 정확하게 쓰인다면 은행권의 출연금은 말 그대로 진정한 사회공헌이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과도한 성과급 잔치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권 보수체계의 전면 개편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국민의 비판이 높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원칙적으로 보면 성과가 높은 보수를 받는 것을 시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건 타당하지만 현재 금융권은 단기 실적이나 무위험 수익으로 돈잔치를 했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과 실력과 성과에 기초하지 않은 돈잔치이기 때문에 문제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는 세이온페이라든가 또는 클로백 같은 방안을,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보수환수제죠, 클로백은. 그리고 임원의 보수계획을 주주에게 설명하고 찬반 투표를 받는 것이 세이온페이인데, 이것을 준비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다행히 정부 측에서 이런 안을 포함해서 검토하겠다고 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영하고, 문제는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러한 것이 제도적으로 도입되기 전에라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은행들의 이 옳지 않은 성과급 잔치에 대한 별도의 방침과 대책은 있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그간 난방비도 그렇지만 난방비, 대중교통, 금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 정치적인 상황과는 별도로 훨씬 속도감 있게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촉구하고, 저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앞으로 대안을 좀 적극적으로 제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금융 부분과 관련해서는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금융권 보수 체계에 대해서는 기히 정부에서 오늘 논의한 대로 빨리 추진하고 그 전에라도 현재 문제가 있는 부분을 시정하도록 노력을 해주길 바라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가상금리 산정체계의 혁신과 사회공헌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확대 문제를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그리고 끝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대통령과 금융위원장 등등 정부가 잘 국민의 입장과 금융의 원리, 시장 원리에 맞춰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바라면서, 다만 그러한 과정이 신관치로 흐르지 않도록 적절한 이 정책 구사와 언어 사용에 있어서 유념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